먼저 이걸 먼저 민주당에게 묻고 싶어요. 검찰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을 금지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뭐냐? 하나라도 있냐? 뭐가 있죠? 여기서 어떤 수사권 남용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경찰이 또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한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별건 수사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보완 수사의 지금 법상 범위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미 하게 돼 있어요. 별건 수사에 대한 제한을 해놓고 걸어놨어요. 그러놨군요. 그러니까 경찰의 보완 수사를 가지고 무슨 별건 수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토론회에 161명이 단 한 명도 못 나오냐? 지금 이 사람들이 국민들께 던지는 얘기들은 다 막 던지고 호도하는 거짓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들이 나오면 여기 나오면 저한테 깨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니 어떤 공익이 있는 거죠? 생각나시는 거 상상하시는 거 뭐 이건 토론 게임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공익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검찰은 악마니까 그러니까 악마의 힘을 모두 빼앗는다. 그렇죠. 그건 근데 공익이 아니죠. 예. 공익이 아니라 망상이죠. 그리고 검사라는 직종에 대한 민주당 강성층의 복수심을 만족시켜서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몇 표 얻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검사의 악마화라는 것도 상당히 황당한 망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 여러분 10월부터 검찰은 없어집니다. 민주당이 없앴어요. 검찰이 없어요. 근데 검찰을 악마화한다? 이거 엄청난 섀도우 복싱 아닙니까? 그렇죠. 있지도 않은 상대를 가지고 악마화해요? 적어도 있는 상대를 악마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제도를 이 제도가 78년, 80년 이 정도 계속 유지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온 제도예요. 이걸 없애려면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1명이 쫄아서 다 도망가요. 한마디 말도 못 섞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없애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와서 보안 수사권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당권 싸움의 이슈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나눠졌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사람들 다 똑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하나는 유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우는데 대통령 뜻은 대체 뭡니까? 그런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들도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질러놓고 질러놨는데 머릿수로 그냥 통과시켜놨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하려고 보니 난리가 났고. 이게 나라 망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철회를 하려는 것. 근데 그것보다는 철회를 나는 한 척 했어라고 알리바이 만나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한 마음대로 해보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지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안수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이 너무 서운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뜻을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정치인의 속뜻을 국민이 왜 속뜻을 짐작해야 됩니까? 정치인이 자기 속뜻을 말해야죠. 그렇죠. 밤마다 X에다 써대잖아요. 밤마다 써대는데 왜 여기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하면은 한쪽에서는 11명의 의원들이 그 특수한 경우에 한해 가지고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을 냈는데 지금 대통령 픽으로 나오신 김민석 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보안수사 폐지를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과거 제가 이런 비슷한 그림을 데자뷰를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일 때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렇죠. 그때 금투세를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당시 당대표 포함해 어떻게든 간에 시행하겠다고 했죠. 결국은 제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고 그 민심 때문에 꼬리를 내렸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민주당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자기들 정체성, 검찰의 악마화라는 자기들 정체성의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강성 당권파들에게 찍힌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명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울며 겨자 벗기로 이러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제 검찰 개혁의 일종의 교리가 되어가지고. 그러고 게다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게다가 지금 여기서 철회하게 되면
저한테 꿀는 모양이 되잖아요. 예. 또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렇죠. 당권 경쟁을 앞두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런 그림 자체가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국익을 갖지 않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금투세 문제보다 훨씬 심한 문제예요. 그리고 국민 여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량한 당권 내 경쟁이라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쓱 뒤로 빠진다. 아이 어딜 빠집니까? 자기가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빠질 구멍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 제3자인 척 유체 이탈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X에다 이 젊은 논객들이 쓴 거 가지고 실명 박아다 막 때리잖아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말이 없습니까? 나라 망치고 있으면서. 저는 정치인의 속뜻을 국민이 알아줄 필요는 없어요. 정치인의 행동을 보면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분당집을 팔면서 근저당 걸고 그랬어요. 근데 레버리지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레버리지로 집을 팔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걸 정치인의 속뜻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집을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걸어서 레버리지 팔았으면 이 사람은 그냥 그래도 된다 내지는 내로남불 이게 속뜻인 거죠. 속뜻을 그렇게까지 관대하게 짐작해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중에는 뱅크 오브 청와대라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 사람 청와대 가서 대출 받으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리고 레버리지 하면 세무조사 한다고 겁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 세무조사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그 검찰권이라는 게 사실 원래 그 근대 형법에서는 사적 보복을 갖다 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저놈이 나한테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가가지고 정의를 행사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 국가한테 처벌권을 갖다 맡긴 거고 그래서 그 피해자를 대변한 게 사실 검찰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그 국민들이 사실은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 근데 다행히도 그래도 최근에 이제 국민들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복잡해가지고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자연기 사건도 터지고 몇 가지 구체적인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갤럽 조사를 보니까 보안 수사권은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61%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도 확실히 이제 굳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이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겁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계속 밀고 나갈 건가?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답이 확실한 문제를 참 정치공학적으로 예상해야 된다는 게 참 슬픈 문제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하고 김민석 대표가 지금 현재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난다면 뭐 그냥 적절히 회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지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강성으로 검찰의 씨를 말려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복수를 해주겠다. 뭐 이런 그 컨셉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도 역시 올라탔잖아요. 굉장히 크게 이기고 있다면 그냥 아무리 이 문제가 너무 커질 테니까 회고를 할 수 있을 텐데 김민석 후보도 그렇게 그 여유 있는 상황 아니라면 역시 이걸로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당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든 간에 일단 당론은 그렇다면은 검찰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가 당론일 텐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또 저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러다 큰일 난다라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내부에서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이러다 큰일 난다고 발 동동 구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나는 게 막으면 이 사람들은 안 막으면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 정권한테 그리고 민주당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걸 보면 이 사람들도 지금 안 됐다는 걸 알아요. 큰일 나겠다. 이러다 박살 나겠다. 이러다 정말 총선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하던 짓 하는 거죠. 그런데 무능하고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국익에 반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건 범죄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이제 과연 이거를 저 사람들이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이 들긴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굳은 것 같아요. 공소 취소.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만큼은 임기 내에 반드시 할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걸? 뭐 이러다 망할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좀 공소 취소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뭐 그것이 아니면 뭐 임기 중이든 뭐 재판 재개되면 재판 재개가 안 되더라도 임기 이후에 본인이 유죄 판결로 중형을 받고 수감되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임기 이후라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한형이 나오진 않아요. 당선무형이 나오도록. 너 어차피 임기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고 나머지는 다 방비책이 있어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항소 포기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북송금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공범들에 대해서 중형 유죄가 대법원 확정됐어요. 됐어요. 예, 바꿀 방법이 음. 없습니다. 공소취소밖에 없죠. 예, 그러면 그 생각을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다시피 그거는 공소취소는 거의 계엄급 국정농단이에요. 그거 하면 끌어내려야 합니다. 예. 제가 앞장설 겁니다. 장애로 나가실 겁니까? 나가야죠. 예, 예. 그 정도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